영희는 낡은 원피스를 입고 호텔 연회장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서자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수수한 차림을 본 친구들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 아직도 반찬 가게 한다더니 진짜 가정부 같네. 영희는 얼굴이 붉어지고 손에 쥔 낡은 가방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침 6시 김영희는 늘 하던 대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아직 부드러웠죠. 영희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남편 준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젯밤 만들어둔 반찬들이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영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간이 딱 맞았습니다. 역시 손맛은 거짓말을 안 하지.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아침을 준비하고 나니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식탁을 차리고 준호를 깨우러 갔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다 됐어요. 준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준호는 영희가 만든 반찬을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야. 그럼요, 몇십 년을 만들었는데요. 영희는 수줍게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며 영희에게 말했어요. 오늘 호텔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희는 준호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준호는 영희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영희는 문을 닫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전국의 12개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영희는 그런 남편의 성공에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준호가 사업으로 바쁜 동안 영희는 가게를 지키며 손님들과 정을 나눴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영희는 가게로 향했어요. 집에서 가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골목을 지나 가게 앞에 도착하니 단골 할머니가 벌써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아이고, 할머니. 죄송해요. 금방 문 열게요. 영희는 서둘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아담했어요. 진열장에는 영희가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에게 반찬을 담아드렸어요. 오늘은 멸치볶음이랑 콩나물 무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희는 정성껏 반찬을 담아 할머니께 건넸어요. 할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손맛이 달라.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영희는 할머니를 배웅하고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반찬을 담아주고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앞치마에는 음식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 일이 좋았어요. 점심때가 지나고 가게가 잠시 한산해졌을 때였습니다. 영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여고 동창회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나 순자야. 오랜만이지?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영희는 반가운 마음에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러게 말이야. 있잖아. 다음 주에 동창 모임이 있거든. 너도 올 수 있지?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창 모임이라니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영희는 가게 일에 바빠서 그런 모임에 나갈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디서 하는데? 서울 시내 호텔이야. 근사한 데서 하기로 했어. 너도 꼭 와야 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갈게. 정말? 좋아. 그럼 다음 주에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창 모임이라니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영희는 비록 남편이 성공한 사업가지만 자신은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준호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희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반찬 가게 주인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영희를 어떻게 볼까? 영희는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들 잘 살고 있겠지.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기름때와 반찬 냄새가 가득했어요. 영희는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나는 부끄럽지 않아. 그래, 부끄럽지 않아. 영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영희를 어떻게 볼까? 영희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돌아왔어요. 영희는 준호에게 동창 모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동창 모임이 있대요. 그래, 가려고? 응,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싶고. 준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가야지. 당신도 쉬어야지. 근데 있잖아. 영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영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무슨 걱정 있어? 아니야, 그냥. 친구들한테 내가 반찬 가게 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준호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당당해야 해. 당신이 하는 일은 자랑스러운 거야. 영희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동창 모임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영희는 스스로를 달래며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까? 옷장 안에는 평범한 옷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하나도 없었죠. 영희는 결국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몇 년 전에 산 옷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 옷이 낫겠지. 영희는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영희는 수수해 보였습니다. 영희는 화장도 해봤지만 익숙하지 않았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볼에 살짝 색을 넣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평범했죠. 준호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준호는 영희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참 예쁘네. 에이, 놀리지 마세요. 영희는 손사래를 쳤지만 준호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준호는 영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자신감 가지고 다녀와. 당신은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야. 여보, 있잖아. 친구들한테 당신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부끄러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좋거든. 당신 덕분에 산다는 소리 듣기 싫어. 준호는 영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준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혹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영희는 준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영희는 낡은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영희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호텔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영희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영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연회장은 3층이었어요. 영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영희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조명과 웅성거리는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넓은 연회장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자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걸친 모습이었죠. 영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수수한 원피스와 낡은 핸드백. 영희는 주변 사람들과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구석 자리로 걸어갔어요. 어머, 영희야. 뒤에서 누군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순자였어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자, 이쪽으로 와.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고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몇 명의 동창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들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모두 너무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영희 왔어요. 순자가 말하자 동창들이 영희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영희의 옷과 핸드백을 훑었습니다. 영희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 영희야. 오랜만이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희경이었어요. 희경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응, 정말 오랜만이야. 영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는 그걸 느꼈습니다. 영희야, 요즘 뭐해? 미선이 물었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반찬 가게 하고 있어. 아, 그래? 아직도 반찬 장사해? 미선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오래됐지. 고생 많네, 정말. 미선은 동정하듯 말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동창이 끼어들었어요. 영희야, 여기 호텔 처음 와봤어? 여긴 우리 단골인데. 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응, 처음이야.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여긴 좀 비싸거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적당하지. 정숙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웃었어요. 영희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따갑게 울렸어요. 순자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 다들 메뉴 봐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동창들은 메뉴판을 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는 메뉴판을 보며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비쌌어요. 영희는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고르려고 했습니다. 영희야, 넌 뭐 먹을래? 순자가 물었어요. 영희는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스테이크 시킬게. 여기 스테이크 맛있어. 순자는 웨이터를 불러 주문했어요. 동창들도 각자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영희는 가만히 앉아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요리들이 놓였어요. 영희는 포크를 들고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주변 동창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딸은 요즘 유학 준비 중이야. 어머, 어느 나라로 가? 미국이야. 명문대 노리고 있어.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음식만 바라봤어요. 동창들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옆에서 미선이 영희를 쳐다봤어요. 영희야, 넌 자식들은 뭐해? 영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영희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영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난 자식이 없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영희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안해. 미선은 어색하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는 계속됐지만 영희에게는 고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3챕터.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동창들의 대화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앉아서 포크질만 하고 있었어요. 음식은 입에 들어가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죠. 있잖아, 우리 아들 말인데. 희경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희경에게 쏠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외국계 은행 차장으로 승진했어. 겨우 35살인데 말이야. 어머, 대단한데? 미선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희경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연봉도 엄청나게 올랐어.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 흔치 않잖아. 동창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어요. 영희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영희에게는 자랑할 자식도 없었고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없었죠. 우리 딸은 말이야. 이번에는 다른 동창인 정숙이 말했어요. 정숙은 와인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성형외과 원장한테 시집갔거든. 강남에 병원 있는 사람이야. 요즘 잘 나가는 의사래. 와, 정말 부러워 죽겠네. 희경이 말했어요. 정숙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뭐, 딸이 복이 있나 봐. 사위가 효자야. 우리 부부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어디로 갔는데? 유럽이야. 프랑스, 이탈리아 쭉 돌았지. 한 달 동안. 동창들은 부러운 듯 탄성을 질렀어요. 영희는 수저를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아니, 마음이 메말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다 잘 사는구나.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동창들보다는 친절했습니다. 순자야, 너도 잘 살잖아. 남편이 사업하잖아. 미선이 말했어요.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살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그래도 강남 아파트 있으면서 무슨 소리야. 희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영희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어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영희야. 갑자기 미선이 영희를 불렀어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너 남편은 뭐해?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준호 이야기를 해야 할까? 영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일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희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 영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희경이 끼어들었어요. 회사? 어느 회사? 그냥 작은 회사야. 영희는 얼버무렸어요. 희경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그래도 벌이는 하겠네. 반찬 장사만으로는 힘들잖아. 희경의 말투에는 무시하는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는 그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는 게 나았어요. 식사가 이어지면서 동창들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누구는 새 차를 샀다. 누구는 별장을 샀다. 누구는 명품 가방을 몇 개나 샀다. 영희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영희야, 넌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어? 정숙이 물었어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라니 영희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매일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운영하고 집안일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지. 아, 그래. 정숙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동창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완전히 대화에서 소외됐습니다. 아무도 영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영희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진 손, 거친 손, 오랜 세월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을 주먹 쥐었다가 폈어요.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있잖아. 요즘 애들은 정말 못 말려. 희경이 또 말을 꺼냈어요. 희경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차를 바꾸겠다고 난리야. 외제차로 말이야. 그것도 몇 억짜리. 어머, 그럼 사주게? 미선이 물었어요. 희경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능력되면 사줘야지. 애가 고생하는데. 부럽다, 정말. 동창들은 부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억짜리 차라니 영희의 반찬 가게 매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영희야, 너도 차 있어? 희경이 갑자기 영희에게 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없어. 지하철 타고 다녀. 아, 그렇구나. 희경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다른 동창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는 그 순간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 자리에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근데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명품 없으면 못 산대. 정숙이 말했어요. 정숙은 자신의 핸드백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나도 요즘 명품 몇 개 샀어. 안 사면 뒤처지는 것 같잖아. 맞아, 맞아. 나도 그래. 미선이 동의했어요. 동창들은 명품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브랜드가 좋다, 어느 매장이 친절하다, 온갖 이야기가 오갔어요. 영희는 자신의 낡은 핸드백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에 시장에서 산 가방이었어요. 가죽도 아니고 브랜드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의자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보이지 않게. 영희야, 혹시 오늘은 알바 쉬고 온 거야? 갑자기 희경이 웃으며 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반찬 장사하잖아. 오늘은 배달 안 하고? 희경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웃었어요. 영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들은 영희를 놀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쉬었어. 영희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손은 빠르니까 가정부 일은 잘하겠다. 옆에서 미선이 덧붙였어요. 동창들은 또 웃었습니다. 영희는 웃을 수 없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희는 참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어요. 식사가 무르익어 갈수록 동창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와인이 몇 병째 비워지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들떠 있었지만 영희만은 그 흥에 끼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좋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영희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영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영희의 표정을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희의 손을 한번 꼭 잡아줬어요. 영희는 그 손길에서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야, 그나저나 우리 이따가 2층 라운지로 옮겨서 차 마시자. 희경이 신나게 말했어요. 동창들은 좋다며 손뼉을 쳤습니다. 좋지, 좋아. 오랜만에 편하게 얘기하자. 미선도 동의했어요.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오래 있어야 하다니 영희는 벌써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일어나서 가겠다는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영희야, 너도 같이 갈 거지? 정숙이 물었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갈게. 좋아. 그럼 다 같이 가자. 동창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영희는 핸드백을 들고 동창들을 따라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동창들은 계속 떠들었어요. 영희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희경이 영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영희야, 너 오늘 많이 조용하네. 원래 이렇게 조용했어? 아니, 그냥 오랜만이라 좀 어색해서.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희경은 피식 웃더니 다른 동창에게 속삭였습니다. 뭐 할 말도 없겠지. 자랑할 게 없으니까. 희경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영희의 귓가에는 똑똑히 들렸어요.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일행은 2층으로 내려갔어요. 호텔 라운지는 고급스러웠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동창들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동창들은 비싼 차와 디저트를 주문했어요. 영희는 그저 커피 하나만 시켰습니다. 영희야, 디저트 안 먹어? 여기 케이크 맛있는데. 순자가 물었어요. 영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배불러. 커피만 마실게. 그래. 그럼 나중에 먹고 싶으면 말해. 순자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다른 동창들은 영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자신들의 이야기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있잖아, 우리 집 리모델링 했거든. 미선이 말했어요. 동창들의 관심이 미선에게 쏠렸습니다. 어머, 정말? 어떻게 했는데? 부엌이랑 거실을 완전히 뜯어 고쳤어.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바닥 깔고 조명도 다 바꿨지. 와, 돈 많이 들었겠다. 희경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선은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뭐, 좀 들었지. 근데 집은 투자잖아.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했어요. 영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영희가 사는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물론 준호의 재산으로 얼마든지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영희는 그 동네가 좋았습니다. 반찬 가게도 가깝고 정든 이웃들도 있었죠. 영희야, 너네 집은 어디야? 정숙이 물었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야. 어디? 강남 쪽? 아니, 외곽이야. 영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동창들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조용하니까 살기 좋겠다. 희경이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영희야, 솔직히 궁금한데. 미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반찬 장사로 벌이가 어때? 먹고 살만해? 미선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희에게 쏠렸습니다. 영희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냥 먹고 살만해. 힘들겠다. 요즘 물가도 비싸고. 정숙이 동정하듯 말했어요. 영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벌잖아. 남편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희경이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준호의 수입을 말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호텔 체인 오너였고 그 수입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해. 영희는 얼버무렸어요. 동창들은 영희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평범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미선이 말했지만 그 말투는 위로가 아닌 무시였어요.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창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영희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그저 커피잔을 들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영희야, 너 정말 재미없다. 희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 좀 피곤해서. 에이,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좀 신나게 놀아야지. 희경은 영희를 나무랐지만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희는 핸드백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한데 나 먼저 갈게. 집에 일이 있어서. 벌써? 조금만 더 있다가. 순자가 말렸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말 가봐야 해. 다음에 또 보자. 영희는 서둘러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동창들은 영희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영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영희는 길거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희는 호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희를 쳐다봤지만 영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슴속에 쌓였던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희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준호가 받았어요. 여보, 벌써 끝났어?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그 목소리를 듣자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즉시 영희의 상태를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었어? 어디야? 호텔 앞이야. 나 못 견디겠어.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준호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영희는 호텔 현관 옆 벤치에 앉아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검은색 고급 세단이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준호가 내렸어요. 준호는 영희에게 달려와 영희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왔어. 준호의 품은 따뜻했어요.
영희는 준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영희의 등을 토닥였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준호는 영희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친구들이 나를 무시했어. 반찬 장사한다고, 가정부 같다고.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당신은 누구보다 훌륭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잖아. 당신 자체가 자랑이야. 준호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영희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있잖아. 나 다시 들어가고 싶어. 영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 다시 들어가서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어?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영희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응, 괜찮아. 당신이 함께 가줘.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함께 가자. 이번엔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준호는 영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희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의 손은 힘이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는 동안 호텔 직원들이 준호를 발견하고는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프런트 직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서 지배인도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실 줄 몰랐습니다. 준호는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사적인 일로 왔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영희는 그 광경을 보며 새삼 준호의 위치를 실감했어요. 이 화려한 호텔의 주인이 바로 영희의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라운지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준호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응, 괜찮아.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라운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영희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동창들은 여전히 창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희와 준호가 들어서자 순자가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어머, 영희야? 다시 왔어? 순자의 목소리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경과 미선, 정숙은 영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영희 옆에 선 준호를 봤습니다. 이분은? 희경이 물었어요. 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 남편 박준호입니다. 동창들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준호의 정장은 고급스러웠고 풍기는 분위기도 남달랐습니다. 아, 남편분이시구나. 반가워요. 미선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영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해서 데리러 왔는데 함께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순자가 반색하며 말했어요. 동창들은 준호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희경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호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호텔이요? 어느 호텔인데요? 정숙이 끼어들었어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요. 이 호텔이요.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경은 준호가 호텔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좋은 호텔이네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동창들은 더 이상 준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희를 향해 다시 말을 건넸어요. 영희야, 남편도 데려왔네. 좋겠다. 미선이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는 참았습니다. 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준호는 동창들의 태도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영희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두 보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남편분, 호텔에서 무슨 일 하세요? 프런트? 희경이 웃으며 물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관리 쪽이에요. 아, 매니저시구나. 희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동창들은 준호를 그저 평범한 호텔 직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영희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챕터.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동창들은 준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쳐다봤어요.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예요. 지금 2층 라운지에 있는데 잠시 올라올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동창들은 준호가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올라가겠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영희 옆에 앉으며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준호는 영희에게 속삭였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준호를 믿었어요. 잠시 후 라운지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었어요. 총지배인은 라운지를 둘러보다가 준호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총지배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순간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장님? 희경이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준호는 총지배인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우리 아내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서비스가 어땠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사장님.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습니까? 총지배인은 동창들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동창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았어요. 다만 손님들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지배인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문이 닫히자 라운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희경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미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어요. 사장님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전국에 12개 호텔 체인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순간 동창들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희경은 손으로 입을 막았고 미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이 남편분 거라는 말씀이세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식사하신 연회장도 지금 앉아 계신 이 라운지도 모두 저희 호텔입니다. 동창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아까까지 영희와 준호를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희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시겠어요? 동창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이 무시하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내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줬습니다. 영희는 준호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준호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가 반찬 가게를 하는 건 제 재산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내는 그 일을 사랑하고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동창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가정부 취급하고 무시하고 조롱한 여러분의 행동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희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선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가 먼저 사과했어요. 순자는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대한 게 너무 부끄러워. 나도 미안해.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 희경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미선과 정숙도 고개를 숙이며 영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동창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괜찮아.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동창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고마워. 우리를 용서해줘서.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는 순자의 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동창들은 준호의 말을 새겨들었어요. 희경은 눈물을 닦으며 영희를 봤습니다. 영희야, 우리 앞으로는 진짜 친구처럼 지내자. 제대로. 응, 그러자.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동창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갈까? 응, 가자.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동창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희야, 다음에 또 만나자. 이번엔 우리가 내 가게로 찾아갈게. 순자가 말했어요. 영희는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언제든 와. 동창들은 영희와 준호를 배웅했어요. 영희는 동창들에게 손을 흔들며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호가 영희에게 물었어요.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고마워, 여보. 영희는 준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는 영희를 안아주었어요. 당신은 언제나 최고야.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며 호텔 직원들이 준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영희는 준호 옆에서 당당하게 걸었어요. 호텔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준호는 영희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은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는 이제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떠올렸어요. 여보, 내가 너무 약했나? 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영희를 힐끗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다만 상처를 받았을 뿐이지. 그래도 난 당신 덕분에 산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참았어. 근데 결국 당신이 나서야 했잖아. 영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차를 세우고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들어봐. 당신이 내 힘을 빌렸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게 아니야. 부부는 서로 의지하는 거야. 준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늘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어. 반찬 가게도 혼자 운영하고 손님들도 혼자 챙기고. 하지만 오늘은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어. 영희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고마워, 여보.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준호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긴장이 풀리자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여기 마셔. 준호는 차를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영희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여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뭘? 친구들이랑 다시 만나야 하나? 영희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호는 영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정하면 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도 돼. 근데 있잖아. 순자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 희경이랑 미선, 정숙도. 영희는 오늘 일을 떠올렸어요. 동창들의 사과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줘봐.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준호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영희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처럼 일어나 반찬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오늘 반찬 뭐가 좋아요?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랑 시금치나물 맛있어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영희는 정성껏 반찬을 담아드렸어요. 할머니는 반찬을 받아들고 돌아가셨습니다. 영희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점심때가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순자였어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영희야, 안녕.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뒤이어 희경과 미선, 정숙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동창들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영희야, 우리 너 보러 왔어. 그리고 제대로 사과하려고. 순자가 말했어요. 희경은 영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야,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못됐어. 나도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미선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사과했어요. 정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영희는 동창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정말? 순자가 반갑게 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됐어. 동창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희경은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여기 정말 아늑하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구나. 응, 오래됐어. 이 가게가 내 전부야. 영희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영희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반찬 좀 살 수 있을까? 미선이 물었어요.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뭐 드릴까요? 전부 조금씩. 동창들은 영희의 반찬을 하나씩 주문했어요. 영희는 정성껏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동창들은 반찬을 받아들고 맛을 봤어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다. 희경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야, 너 정말 솜씨 좋다. 이제 우리 단골 손님 될게. 고마워. 영희는 수줍게 웃었어요. 동창들은 반찬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도 앞치마를 벗고 동창들과 함께 앉았어요. 영희야, 그동안 너 정말 대단하게 살았구나. 정숙이 말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아니야, 너는 정말 대단해. 우리는 겉만 치장하고 살았는데 너는 진짜 삶을 살았어. 희경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선도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진짜 친구처럼. 응, 그러자. 영희는 동창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제야 진짜 친구들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동창들은 한참 동안 영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학창시절 이야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해가 저물 무렵 동창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제 가볼게. 다음에 또 올게. 응, 조심히 가. 영희는 동창들을 배웅했어요. 동창들은 하나둘 가게를 나섰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영희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영희야, 정말 고마워. 우리한테 기회 줘서. 나도 고마워. 순자는 영희의 등을 토닥이고 가게를 나갔어요. 영희는 문 앞에 서서 동창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영희는 가게로 돌아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반찬 가게 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딱 좋았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가장 먼저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반찬 좀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영희는 반갑게 맞이하며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손맛이 최고예요. 우리 손자가 사장님 반찬만 찾는다니까. 고맙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영희는 수줍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반찬을 받아들고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전 내내 손님들이 이어졌습니다. 영희는 바쁘게 반찬을 담아주고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눴어요. 손에는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앞치마에는 음식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행복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잠시 한산해졌을 때였습니다. 영희는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어요. 동창 모임에서 겪었던 일, 준호가 자신을 지켜준 일, 그리고 동창들이 찾아와 사과한 일.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으니까요.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준호였어요. 영희는 반갑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오늘 회의 있다고 했잖아. 회의 끝나고 잠깐 들렀어. 당신 보고 싶어서. 준호는 영희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영희는 준호의 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아직. 같이 먹을까? 그래, 잠깐만 기다려. 영희는 주방으로 가서 밥과 반찬을 차렸어요. 두 사람은 가게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영희가 만든 반찬을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야. 맨날 먹으면서 또 그래. 영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며 영희를 바라봤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뭔가 홀가분해 보여. 준호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느껴. 이제는 당당해진 것 같아. 잘 됐다. 당신은 원래 당당해야 하는 사람이야.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마쳤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 해. 오후에 또 미팅이 있어. 알았어. 조심히 가. 준호는 영희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가게를 나섰어요. 영희는 문 앞에 서서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영희는 반찬을 담아주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여기 반찬 정말 맛있다고 소문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뭐 드릴까요? 추천해 주세요. 영희는 웃으며 자신 있게 추천했습니다. 여성은 여러 가지 반찬을 샀어요. 반찬을 받아들고 한 입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도 올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성이 나간 뒤 영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영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영희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골목을 걸으며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벌써 돌아와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응, 일찍 끝나서.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부엌으로 와서 영희를 도왔어요. 내가 할게. 당신 쉬어.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부엌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영희는 준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있잖아. 응?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준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무시당해서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 왜?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더 확실히 알게 됐거든. 나는 나야. 남의 시선에 흔들릴 필요 없어. 준호는 영희를 안아주었습니다. 맞아. 당신은 당신 그대로 완벽해. 영희는 준호의 품에 안겨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뭐 해? 반찬 가게 가야지. 손님들이 기다려. 그래,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영희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도 멋있어.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거실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옷이나 돈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과 진심이라고. 영희는 오늘 자신의 자리를 당당히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알았어요. 자신이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영희는 준호와 함께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이었어요. 영희의 마음도 반짝였습니다. 영희는 이제 당당했어요. 그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생도 국물도 진해야 맛이 나는 거야. 영희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행복할 거예요. 영희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